지난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머니투데이입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총 49곳으로 압축됐습니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 제외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방식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재개발구역 27곳과 새로운 재개발 사업구역 22곳 등이 선정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재개발 사업구역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정체돼서 공공재개발로 전환하기 쉬운 구역들이 선정됐고, 새로운 재개발 사업구역은 아직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들 중에서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 절차를 추진 중인 구역들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으로 사업 설명회를 마치고 12월에 사업 시행자와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임차에는 2번 울리는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신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계약이 끝난 뒤에도 5개월 동안 전셋집에 남아있는 상태라는데요. 계약 만료 당시에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핑계로 연락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 씨가 세무서에서 서류를 떼보니 집주인은 이미 전세 계약 전에 신탁회사에 자산을 양도한 상황이었습니다. 분양사무소와 집주인이 이 사실을 신 씨에게 알리지 않은 건데요.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임대인들은 한동안 전세 시장에 남아있을 것이라면서 전세 사기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학기에도 계속될 경우 중고등학교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어제 교육부는 2학기 학사 운영 세부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거나 수행평가를 생략하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로 치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학기 동안 격주로 등교하면서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를 모두 치른 학생들이 부담을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학교의 등교를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중학교 1, 2학년은 평가를 아예 실시하지 않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은 입시 문제를 고려해서 지필고사를 치르지만 최소한의 평가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선일보 살펴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IT 기업에 대한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5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믿을 수 없는 중국 앱이 미국 앱스토어에서 삭제되는 걸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의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중국 앱을 아예 다운로드할 수 없게 하자는 뜻을 밝힌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스마트폰에 미국 앱 사전 설치와 다운로드를 막고 미국 중심의 해저 케이블 사업에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IT 공격에 대해 중국의 대응은 소극적인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은 미국과 외교전을 벌일 의도도 관심도 없다면서 금지선을 그어 싸움을 피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목숨을 잃으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임세원법인데요. 전국에 있는 정신병원의 83%는 여전히 임세원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병원에는 비상벨과 보안요원을 두도록 했는데요. 병상이 100개 이하인 병원 1,385개는 무방비 상태인데다가 이 중에 대다수는 입원실마저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정신과 의사들은 칼을 막는 방호복을 입고 진료하고 있다는데요. 한 전문가는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에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만여 명이 안 된다면서 근본 대책은 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